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신을 누가 봤느냐, 또 뭐 전생을 누가 또 기억을 하느냐, 뭐 사후 누가 죽어봤느냐. 종교의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사후 내지는 신의 존재성 내지는 뭐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전생의 실제성 이런 것들이 다 이 종교의 주제인데, 그런 종교의 주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다?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운 것들, 어렵다는 말로도 출발하지도 않아 불가능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걸 주제로 삼는 게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처님은 그와 관련된 모든 주장을 어떠다? 정거주의에 입각하여서 진술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혹이 만만한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정거의 배경에는 뭐다? 너희들이 다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야. 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가 이런 정거주의에 입각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쭉 이렇게 경전의 말하자면 가이드에 입각하여 살펴봤지만 사실은 그래서 사실 아쉬운 게, 왜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관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 사후 세계의 존재성과 관련하여서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다?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거주의에 입각하여 우리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절범 추구의 정당성, 물질이 도대체 일으킬래 안 일으킬 수 없는 자질 내지는 속성 내지는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 그 생명체를 생명체이게 하는 의식 활동 내지는 정신 현상들은 한결같이 절범의 추구라고 하는 방향성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건 물질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진리 주장의 법정에서는 이 정신이 뭐가 물질이 아님이 확정되어버립니다. 나오지? 그리고 또 하나 정신이 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떨어지지 못한다는 사후 존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두 번째 논쟁의 무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오늘 뭐 표정이 상당히 위험해요. 기억 안 나는 거 내가 알아요. 또 얼마나 충격적인 정치적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거 내가 알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이야기를 내가 여기까지 와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했던 모양이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시든지 저런 이야기까지 다 했구나. 뭐 이렇게 또 고개를 끄덕거리셨고 고개 끄덕 아시겠죠? 말이 나와서 말입니다만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버티고 살아야 되나. 정말 인내력이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인내라고 하는 말을 심리학적으로는 인내라고 하는 고통, 감내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력을. 좋은 걸 누가 참습니까? 그죠? 나쁜 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참는 게 진짜 인내력이지. 그래서 고통, 감내력 그러는데 이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지수가 뭐냐면 긍정심리입니다. 이 긍정심리가 높을수록 인내력이 강하고 인내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존감이 강해진다. 이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 옛날에는 울고 싶으면 울으라 그러는데 요새 심리학 사주가 또 바뀌었어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라. 뭐 옛날에는 울고 싶은데 안 울면 억압이 생겨가지고 심리적으로 안 좋다 그러는데 이제보세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는 공격이 더 크다. 전통의 심리학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버티는 게 참을 인지하고 세계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참는 게 좋다는 걸 누가 근데 참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참게 하는 방법이 뭐다? 긍정 심리를 키우는 게. 이 긍정 심리라고 하는 게 딴 건 아닙니다. 뭐 사람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또 긍정 심리라고 하는 게 좋은 걸 또 알고 있지만 긍정 심리를 키운다는 게 또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긍정 심리와 관련하여서 사실은 좀 모르는 게 있죠. 뭐든지 예스 하는 게 긍정 심리가 아니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볼 줄 아는 센스를 긍정 심리라고 해요.
어떤 사건이든지 또는 어떤 상대방이든지 그 상대방과 관련하여서 뭐가 못난 것보다는 잘난 걸 먼저 캐치해낼 줄 아는 감각, 능력 이걸 보고 긍정시켜. 그러니까 한 일을 더 잘하는 건 있다 없다? 그거부터 먼저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럼 네가 행복해진다. 여기서 신나게 그렇게 가고 참는데 훨씬 더 오래 된다. 한방 잘나는 놈도 못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거부터 또 먼저 보면 부정적 심리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복도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다. 비용했대 올라시. 그럼 이제 들어보니까 또 그래서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부터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또 공감이 생기죠, 그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잘 안 되는데 나쁜 게 꼭 먼저 보여. 좋은 게 먼저 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좋은 게 먼저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Let's Lord 클래프버그라는 Let's 하는 말은 굽다, Lord 하는 말은 끄덕이다, 클랩 하는 말은 박수치다. 긍정 심리를 끌어올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 Let's Lord 클랩. 웃고 끄덕이고 박수치고. 상대방을 대할 때 얼굴을 일단 찡그리면 됐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물건이 허리게 뜨고 강하게 있으면 됐다. 느긋한 미소. 알겠죠? 그리고 갑자기는 웃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매일 자꾸 웃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하루가 하루다운 하루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웃음이 지니고 있는 치료 효과라고 할지 삶을 구성지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효과가 더 그래요. 무슨 이 간호사들도 간호실장 팀장 옛날에 수간호사 그랬잖아요. 수간호사가 되려면 웃음 치료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저 환자를 어떤 계기가 있더라도 놓치지 않고 웃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약효가 굉장히 올라가고 치료 효과도 기대할 만해진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많이 웃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살다가 나 오늘 크게 웃은 적이 없다. 이렇게 스캔이 딱 되면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 거울 보고 크게 한번 웃어. 알겠습니까? 문을 잠그고 웃어. 바깥에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되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고 웃다고 웃는 짓고라지 진짜 웃기가 웃기는 게 웃게 되면 이제 뇌에서 웃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좋은 호르몬이라든지 생리 물질들을 많이 방출한대요. 그게 이제 지역감을 일으키는 실제 물리적인 메커니즘인데 이 뇌하고 하는 게 진짜 웃어 웃는 것하고 억지로 웃는 걸 구분을 못한다네. 이거 실험을 해보면 억지로 웃어도요, 진짜 우리가 웃어는 일이 있어갖고 배를 잡고 웃는 적이 있잖아요. 정말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웃는 거에 95% 효과를 낸대요. 그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는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좀 웃을 일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도 다르고, 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혼자라도 깜깜깜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웃는 표정.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일단 끄덕여라. 그러고 난 다음 어떠한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야기를 하다 말자 어떻습니까? 도끼 눈을 뜨고 뭐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래 그냥 딱 끝나. 그리고 간혹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중에 옳은 이야기도 있다 없다? 있어. 그러면 기탄 없이 박수를 쳐줘. 우리 뇌에 한 100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다 그러는데 그 뇌세포 중에 한 450억 개, 그러니까 거의 50%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 쓰입니다. 이 손이 뇌예요. 그래서 호문클러스라고 이 신경계가 우리 몸의 장기의 어떤 부분에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는가 있가하여 사람 몸을 그린 게 있는데 손이 제일 커, 사람 몸에서.
알겠습니까? 손의 크기가 나머지 몸의 크기와 같아. 이 손이 좋은 일을 계기로 하여서 박수를 치게 되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행복해진 것과 관련된 그런 물리적인 호르몬이 스파크가 막 벌어지는 거야. 이 속에서.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효과가 아주 큰 세 가지 방법을 쏠게. 알겠죠? 웃고 끄덕이고 박수. 오늘 여러분 분위기 전혀 이것까지 적응 안 돼요. 그럼 박수 한번 칠까요? 얼굴은 시원하고 치는 대로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 얼굴은 웃는 얼굴, 그리고 뭔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 다 고개는 끄덕이고, 그리고 알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하면 5년을 버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해피하게 5년을 건강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시무룩하게 이 고귀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더욱더 웃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TV 보면은 정말 보기 싫거든. 그래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뭔가 마음 같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거든. 우리 이제 교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끄덕이다 보면요, 또 받아들이면 해죠.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뽑으면 그게 결론인데, 그잖아요. 그 받아들여야지 어떡해. 이게 그래도 받아들일 틈새가 진짜 생깁니다. 그리고 가끔 잘하는 것도 있어. 박수 쳐주고. 그래 갖고 5년 살아야지 어떡할 겁니까 이제. 5년도 아니야. 벌써 2주 지났어. 세번 잘해가. 그럼 이상하고 국회 무슨 것도 한번 봐야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회는 금방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하니까 뭐 미워하고 뭐 싫어하고 어떻게 참나 난 종편만 볼란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여러분들? 그거 다 보여야지.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보기 싫은 건 보기 싫잖아요. 아니야, 볼 수 있어. 웃고 끄덕이고 박수 치면서 보면 돼. 알겠습니까? 하루는 오늘 내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핀치를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정거주의자 해보다가 했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다?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나 정신이 물질이 아니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없다면 사후를 보장할 수 없다. 마치 선원과 난파선의 비유처럼. 이해 안 되는 줄 알아. 그거 언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고개 어떻게 해야 된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물질 자체가 변할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두 가지 스탠스라고 할까요? 입장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 이게 이제 1심에서 우리가 얻어낸 거고, 두 번째는 뭐다? 모든 것은 할지라도 변화할지언정 없어지지는 뭐다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고, 이건 현실 속에서 관찰되고, 그 관찰은 누구에게나 관찰돼. 대단한 증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운가? 우리는 지금 정신이 물질이 아니다를 증명하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변할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를 증명하러 온 게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대업분별경의 지시에 의하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고 싶은 진짜 주장은 뭐다? 사후가 존재한다. 요걸 우리가 확증짓고 싶은 건데, 지금 이 두 가지 증거는 사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점과 관련하여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쓰자면 이거를 확보를 했어요, 여러분들.
개연성. 개연성을 확보를 했어. 개연성을 뭐를 확보를 했다? 개연성을 확보를 했어. 그런데 아직까지 뭐는 확정을 짓지 못했다? 그야말로 확정성.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대. 지금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증거는 뭐다? 정신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물질이 변할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신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부서지는 죽음을 맞이하여 정신도 부서진다고 말할 필요 없지 않느냐. 사후 세계가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온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지만 용어를 가지고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확정지은 것은 아니라는 거야. 입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는 게 부처님입니다. 틀림없죠? 응?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과 같아버리면 물질이 부서질 때 정신도 부서지니까 사후 세계가 없는 건 확정되는데, 정신이 물질과 다르니까 물질이 부서진다고 정신도 꼭 부서진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맞죠? 근데 이 워딩은 잘 들어보세요. 물질이 부서질 때 꼭 정신도 부서진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지. 정신이 물질이 부서진다고 정신이 꼭 부서지지 않는다고 확정된 건 아니야. 이런 걸 보고 뭐다? 개연성을 확보를 했는데 아직 확정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됩니까? 확정성을 확보까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되는 거지. 또 물질은 변화할지언정 없어지지 않으니 정신도 변화할지언정 없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않을 수 있는 거지 정신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를 뭐하는 건 아니다? 확정지은 것은 아닌 거야. 그 분위기 조금 식별하시겠습니까? 네. 그 차이점 조금 분별하시겠어요? 네. 그걸 이제 학자들이 뭐다? 개연성을 확보를 했는데 확정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 뭐 여러분들 개연성 할 때 이 개자가 무슨 개자인지 알죠? 대개 개자입니다. 대충은 그럴 것 같네. 여기까지는 온 거야. 정신이 물질과 다르니까 죽어도 어떻다? 없어지지 않을 것 같네. 무엇인 것 같다, 일 것 같다라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요 같다까지는 온 거야. 사후 세계가 있을 것 같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 맞죠? 딱 그 수준이야. 지금 우리가 도달한 게. 또 물질은 변화할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신도 변할지언정 없어지지 않을 것 같네. 그죠?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무엇일 것 같네, 인 것 같네 하는 분위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걸 학술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개연성을 확보했다고. 대충 그렇게 봐도 괜찮겠네. 요래 말하는 성격을 개연성, 그래 대개 개자를 써놨고, 많이 흘러서 개연 그랬지만 개연이란 말은 뭐다? 그럴 것 같네 하는 성격, 이 말이야. 그에 비해서 확정성은 뭡니까? 딱 끝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의 성과를 굳이 말하자면 뭐다? 사후 세계의 존재성과 관련해서 뭐는 확보했다? 개연성은 상당히 확보를 했지. 그리고 그 개연성을 확보하는데도 아주 이런 뛰어난 두 가지 증거에 입각하여서 확보를 한 거야. 하지만 무엇을 확보하는 데는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있다. 확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갈 길이 남아가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이 힘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의 존재성과 관련하여서 이 사건을 진실로 종결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개연성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확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뭘 내놔라? 다시 증거를 내놔라. 이래돼요. 그럼 이 확정성, 무슨 확정성?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정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증거는 있다 없다? 그게 있으면 처음부터 그거 내놓지 뭐하러 이 이야기를 했어? 응? 그럴 때 우리가 증거에 두 가지가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훨씬 더 정돈이 될 거예요. 사후 세계의 존재성과 관련하여서 확정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증거를 직접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갖고 진짜 사후 세계가 있네 하고 봐버린 거야. 그러면 뭐? 이걸 무슨 증거라고 그런다? 직접 증거고. 쥐 눈으로 봤는데 그건 확정적이지 뭐 어떡할 거야? 알겠죠? 그런데 개연성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필요하다 그랬죠? 하지만 이 증거로 얻은 것은 개연성에 불과하잖아. 개연성에 불과하지만 개연성을 가져다 준 증거를 뭐라고 부른다? 요걸 주변 증거 그럽니다. 주변 증거. 또는 직접 증거에 대비해서 간접 증거라고도 말하고, 오늘날 형사재판에서는 이걸 정황 증거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부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증거는 무슨 증거다? 사후세계 존재성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공유하고자 제시하셨던 증거는 어떤 증거다? 그럼 사후세계의 존재성과 관련하여서 주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지 직접 증거는 제시했다 안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가 증거주의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캐치프레이즈를 주장할 때의 증거는 뭐다? 주변 증거에 입각한 증거주의지 직접 증거에 입각한 증거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종교적 주제와 관련해서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죽어봐야지 아는 게 사후와 관련된 직접 증거예요. 전생을 진짜 모두가 기억해야지 전생과 관련된 무슨 증거가 된다? 직접 증거. 신이 우리 앞에서 내가 신이다 하고 나타나야지 신과 관련된 무슨 증거를 확보한 거다? 직접 증거. 근데 그 세 가지 어느 것도 그런 식의 직접 증거는 확보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야. 그리고 안 되는 거야. 그걸 된다고 말하는 순간 사기입니다. 응? 종교적 주제와 관련하여서 직접 증거를 누군가가 확보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컬트입니다. 컬트. 일종의 사교 집단이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불교는 종교가 위대한 것은요, 되는 건 된다고 그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직접 증거는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지만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야. 간접 증거는 그야말로 개연성까지는 가더라도 어디에는 미치지 못한다? 확정성에는 미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구 소망은 확정적이길 바래. 맞습니까? 맞습니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믿어지는 한국에 개연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주변 증거만 가지고 불교의 증거주의가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많이 섭섭하고 아쉽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지.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잘했어. 이제 이번 6월달 우리의 주제가 빛을 발해. 분명히 우리 부처님의 증거주의는 주변 증거를 전제로 한 증거주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거 못 박아야 돼. 알겠죠? 주변 증거만 가지고는 확정 짓지 못한다고 해갖고 함부로 직접 증거를 능가서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직접 증거 유혹에 빠지는 순간 종교이기를 포기하고 진실이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응? 미식가는 혀를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종교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직접 증거에 대한 유혹입니다. 죽어볼 수는 없고
아무도 전생을 기억하지는 못해. 그리고 한 번도 신은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낸 적이 없어. 들었다 그러는 거야. 응? 바이블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지 신의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반교의 배가 사배가 문을 다 보십시오. 리그 배달을 보든 야주로 배달을 보든 사마 배달을 보든 아카르바 배달을 보든 슈르띠 그럽니다. 슈르띠 들었다 그럽니다. 들었다는 조심해야 돼요. 지가 한 이야기 지가 듣기도 하거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환상 보거든. 보는 것도 조심하지만 환각보다는 환상이 훨씬 일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환각은 쉽게 일어나요. 요새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엔 참 그 고속도로 사정이 안 좋았죠. 내가 한 번은 경주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동서울 터미널로 간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날따라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좀 뒤쪽에서 난 편안하게 좀 자고 와야 되겠다 해서 자고 딱 소리가 응? 이거 깨봤더만 중간쯤 앉는 사람이 저 앞쪽에 앉는 사람 낮으니까 손님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 가서 두들겨 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가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이랬더만 자꾸 자기를 욕했다는 거야. 어? 자꾸 자기를 욕했다는 거야. 뒤에 앉아갖고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이제 그 중간에 앉은 사람 두들겨 팬 거지. 어? 뒤에서 자꾸 자기 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앉은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돌아보니까 내가 있거든. 내가 진짜 욕했어. 어째서라고 물어보고 나 진짜 잘다고 못 봤는데 내 자세히 욕하고 치고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왜 너무 안 하냐. 뒤에서 자꾸 지옥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 뒤에서 자꾸 지옥 환청이 들리는 거야. 환청 잘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점잖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꿈속에서 실제하지 않은 걸 본다 그랬죠. 꿈은 환상이거든. 꿈속에서 소리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소리도 듣죠. 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게 연불법이야. 자기 전에 연불하고 깰 때 연불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는 동안에 꿈속에서도 연불한다는 거야. 어? 몽중연불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꿈속에서 연불하는 자기를 갖다가 보는 거지. 그리고 이 뇌라는 놈이 이거 희한한 놈이라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진술입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 저는 제가 80학번이거든요. 80학번인데 그때 이제 그 강주민주화운동 벌어지잖아요. 그러고 그때는 뭐 대학이 완전히 어스톱이었어요. 18년 전점 해갖고 휴교령 내려갖고 1학기 뭐 수업 거의 안 됐죠. 그런데 간간히 감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각하더라고. 근데 그 윗수령 딱 내려갖고 같이도 오지도 못하고 막아버렸습니다. 그 윗수령 풀렸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내려갔어요. 그 강주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이제 친구하고 그 친구는 나중에 군종강까지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내려가고 봤더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하자면 시민군들이 강주를 점령을 하거든요. 경군들을 몰아내고. 근데 대개 시민군들이 점령한 지역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요,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대요. 조직이 없으니까. 근데 다 안정적으로 치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강주 그 시민군들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물난했대요. 막 난리였대요. 난리가 뭐야. 제일 문제가 유럽비요. 응? 그거 뭐 병군이 와갖고 뭐 창구 뭐 어디다 임산부를 갖다가 어쨌다는 거 이야기가 그냥 보면 사람들이 이거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그래갖고 강주 시민들끼리 약속을 했대. 뭐라고 약속했냐?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자. 응? 그래서 누가 이랬다더라 뭐라 이야기하면 네가 봤냐고 물어봤대. 내가 본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말하지 마. 알겠습니까? 그 지가 본 것만 말해라 하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실제 지가 본 사람은 없는 거야.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자극적일수록 그러니까 거짓말이 재밌어갖고 확장성이 있다니까. 그게 세상 망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이 재밌고 그렇게 재밌게 뭔가를 갖다가 그렇게 꾸미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불교다. 내가 본 것만 말하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 그 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불교 공부하면서 나에 있어서 임계치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확인된 것만을 이야기를 하지. 그냥 누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근사하다 해가지고 이야기할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직접 밥을 읽면은 그건 뭐다? 직접 증거야.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있기만 하다면 좋다 안 좋다? 좋지. 근데 우리가 지금 대답하려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직접 증거는 없는 거야. 그리고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보주의가 난 주변 증거에 입각한 정보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아쉽지만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아쉽잖아요. 문제는 부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주변 증거의 증거 능력을 직접 증거의 증거 능력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이디어를 부처님이 찾아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적용해버리면 뭐다? 증거는 주변 증거인데 효과는 직접 증거와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야. 그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게 뭐다? 오늘 하나 이야기하고 중간 때 뭐다? 하나 이야기하고 그렇게 끝내겠다는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짝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네. 뭐 기억 안 난다는 거 안다고? 그래도 거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거기 끝에 끓인다고 진짜 기억나느냐고 내가 확인한다 안 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알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주변 정보를 가지고 직접 정보의 증거 능력을 발휘하느냐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두 가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워밍업을 좀 하고자 해. 예를 들어서 산의 연기와 불의 비유입니다. 뒷산 계곡에서 연기가 물컹물컹 피어오른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불났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버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직접 불을 봤느냐 이거야. 우리가 본 거는 뭐다? 연기지. 그러면 증거주의에 입각하면 연기는 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입니까? 그럼 주변 증거 내지는 간접 증거야. 불났다라는 진술과 관련된 직접 증거는 불이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결국에 불이 올라오는 걸 직접 봤으면 뭐다? 그걸 보고 불났다라고 신고하는 것은 자기 주장과 증거가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거지. 근데 지금 신고한 당사자 입장에서 확보한 건 피어오르는 뭐 불이다? 연기 불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났다라는 주장을 일으키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잖아. 여기에 모종의 아이디어가 기입된 거야. 불만 보고도 어떻다? 다시 가서 간접 증거만 보고도 어떻다? 마치 직접 증거를 확보한 것이냐 주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부처님은 정규적인 교리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꼭 직접 증거를 나야지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뭐다? 확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어. 뭐 어떤 사람은 뭐 누가 역박한 터뜨린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뭐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불났다 이야기하면 그건 좀 오류가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난 걸 직접 확인을 하려면 뒷산에 올라가 봐야 된다, 안 올라가 봐야 된다. 올라가갖고 계곡이 불났는가 안 났는가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그럼 문제는 골든타임의 문제인 거야. 그때는 이미 산이 다 타버린 거야. 내지는 자기도 테러가 막혀서 지도 뭐 할 수가 있다? 우리 그 계산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요리 가는 게 제일 빠르죠? 직선 껐다 생각해. 근데 여기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리 갈까? 이리 못 가. 왜 못 가느냐? 이거는 육지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물이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져. 빨리 가려면 이점 가갖고 이리 가는 게 걸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직선거리라고 함부로 직선 안 택해. 우리 머릿속에는 벌써 뭡니까? 어떻게 가는 게 빠르냐? 물에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빨리 갈 수 있는 육지에서 더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어떻다? 물에서 이동하는 거리를 최대한 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머릿속에서 한다 안 한다? 가만 해본다. 이 머리가요 논리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뒤를 딱 보고 논리가 작동하는 거야. 그 논리가 무슨 논리냐지? 중요한 건 뭐다? 꼭 불을 봐야 불났다고 신고하는 건 아니더라. 꼭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지 어떻다?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드렸던 비유가 있어요. 빵과 떡의 비유. 그죠? 철수가 밥을 아직 안 먹었대. 그 엄마가 빵하고 떡하고 채워놓고 밭에 나가면서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하고 돌아와 봤는데 떡만 남아있더라는 거야 테이블에. 그럼 뭐 먹은 겁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다? 그럼 떡이라는 간접 증거를 가지고 빵을 먹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빵을 먹었다고 확정할 수 있을 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빵을 먹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직접 증거는 빵 먹는 모습이야. 근데 어머니는 빵 먹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확보하지는 못했어. 근데 그 얼마든지 얘가 빵 먹었다고 판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떡이라는 간접 증거도 불을 본 적은 없어. 하지만 불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연기라는 간접 증거도. 그럼 어찌 어떻습니까? 간접 증거가 확보되니까 직접 증거를 확보한 것이냐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조금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느끼시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두 가지 논리로 말하자면 불교 안에서는 정균적으로 확립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논리가 뭐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증거 중에서는 어떤 증거가 있다? 정황증거라는 게 있다고 했죠. 정황증거법입니다. 첫 번째가. 정황증거만 가지고도 결론 내리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이 정황증거라고 하는 건 주변증거하고 이제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circumstantial evidence 여기 evidence. 그래서 정황증거를 학술적으로는 circumstantial evidence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indirect evidence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circumstantial 주된 증거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 저희가 이야기했죠. 옳지 기류 논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황증거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기류 논증법이라는 아이디어를 이 주변 증거에다가 개입하게 되면 이 증거가 가지고 있는 증거 능력이 직접 증거 수준으로 증폭됩니다. 그럼 마치 사후에 죽어서 본 것처럼 어떻다? 저 세상이 뭐한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지점까지 가고 있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월달 이 남아있는 두 번의 시간에 이른바 정황증거법하고 이 기류논증법 참 다르와요 이야기가 안 맞지? 여러분들 논리 그러면 벌써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죠? 직관 좋아하고 느끼는 건 쉬워하는데 이 논리는 뭐 계산도 해야 될 거고 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을 줄 모릅니다만 이 논리 이야기를 어렵지만 좀 들어두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께 이 정황증거법이라는 게 뭔가와 관련해서 조금 브리핑을 해야 되겠다. 정황증거법은 원래 형사재판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형사재판이 뭔지 알죠? 민사재판하고 달라요. 그 형사재판은 뭐다? 범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제 형사재판을 하는데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요 직접 증거는요 반드시 없애고 가버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CCTV 없는 데서 범행을 저지르든지 CCTV가 있으면 그거 파기해버리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대개의 형사재판은 직접 증거를 남기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범인 찾아냅니까? 안 찾아냅니까?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범인을 특정해갖고 죄를 묻는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압니까? 정황증거법이라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검사들에게는. 근데 이게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구사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응? 그래서 그 형사재판에서 정황증거법을 구사할 때 한 3단계에 걸쳐서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주변 증거가 진실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게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다? 주변 증거의 진실성. 그러니까 주변 증거조차 없는데 주장을 할 수는 없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연기라도 나니까 불났다고 주장하고 남은 떡이라도 보니까 빵 먹었다고 주장하는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연기 자체도 보지 못했는데 산에 불났다고 하면 호의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주변 증거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 증거는 사실로 확정이 돼야 돼. 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범행 현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는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정황 증거가 되는 거지. 하지만 그 머리카락이나 발자국만 가지고 여러분들 범인을 확정 짓지는 못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발자국이나 머리카락을 무시할 수는 없죠. 뛰어난 수사관장들은 어떻다? 그 미미해 보이는 그런 머리카락 정도의 주변 증거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범인임을 특정하는 데 성공하잖아. 그게 이제 수사의 논리지. 그 논리가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인과법과의 연결성입니다. 우리가 산에 있는 연기를 보고 불이 났다라고 주장했죠. 그럼 이 연기는 뭐였습니까? 정황 증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거 불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이 아니면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불을 원인으로 해야만 연기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연기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사건을 정황증거로 확보하여서 보지 못한 불이라고 하는 원인된 사건을 자동적으로 머리가 추정해버린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사용된 논리가 뭡니까? 인과법입니다. 응? 인과법. 그러니까 어떤 주변 증거라도 그 주변 증거를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와 관련하여서 인과론적인 관계성 속에 걸 수만 있다면 어떻다? 주변 증거만 가지고도 결론 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리터를 넣었을 때 20km 가는 자동차가 있다고 하죠. 그럼 이 자동차에 3리터의 기름을 넣으면 굴려봐야지 60km 간다는 걸 압니까? 운전해서 굴려봐야지 저게 60km 간다는 걸 아느냐고? 아니잖아요. 3리터를 딱 넣는 순간 어떻다? 60km는 가겠네. 실제 굴려보면 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기름의 양과 가는 거리가 갖고 있는 인과관계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과관계를 걸 수만 있다면 주변 증거가 졸지의 직접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역수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자동차가 100km를 가다가 썼다 이거야. 그러면 출발할 때 그 기름통에는 몇 리터가 있었는지 조사 안 해봐도 안다 모른다? 몇 리터가 있었어요?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려울 거야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이쁘다고 개인식으로 지어봤으면 직접 증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지어본 거야. 그런데 그 자동차를 불려갖고 완전히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몰아봤더니 100km 딱 가고 쓰네. 이 자동차는 처음에 몇 리터의 기름을 가지고 출발했다? 5리터의 기름을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봐봐. 직접 안 봐도 안다니까. 어떤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걸리는 경우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확보한 이 두 가지 증거라고 하는 게 간접 증거가 맞아. 주변 증거가 맞아. 정황 증거에 불과해. 하지만 이 두 가지 주변 증거를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 만약에 인간법에 연결만 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뭐보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직접 증거의 위력을 발휘하게 한다니까. 이게 불교고요. 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장 자신이 사는 부분이 뭐냐면 인과입니다. 인과유, 인과관계, 인과법 하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야기를 세상에서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사상이나 철학 사상 중에서도 불교만큼 인과법의 진실인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각각 자기 종교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명제, 제1명제라는 걸 주장해.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음이 아니라 이게 제1명제입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해. 유교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그 인욕 전철이 그럽니다. 인간의 욕심을 제거하고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라. 유교는 거기서 시작해. 그게 유교의 제1명제. 그럼 불교하는 종교의 제1명제는 뭘 것 같아요? 인과법을 잊지 말라요. 불교는 인과법에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인과법 위에 세워진 문화현상이야. 인과법을 빼버리면 불교가, 이건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인과법의 가장 다른 종교, 인과법과 관련하여서 가장 정교하고 절정의 인과법을 구사할 수 있는 종교는 뭐다? 인과법이라는 그물로 그어되지 못하는 게 없어. 불교는 원하는 이 인과법의 그물을 이 주변 증거와 이 결론 사이에 그려내는데 성공하신 것으로 보여.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설득될 만한 몇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0분 쉬셨다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득해드리면서 우리 직접 인과법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한번 주변 증거뿐이지만 실제 그 부처님의 가이드를 받아갖고 우리가 직접 인과법에 한번 걸어보자. 걸어보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여러분들 나중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정 짓는다고 그래갖고 어떤 모양의 사후가 있을 건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후가 있을 건지 하는데 세세한 것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지만 있다 없다는 결정 짓는다는 거야. 그 대단한 증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임계치 이상의 수준에서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10분 쉬셨다가 인과법 한번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즐거이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